된장찌개랑 고등어 같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이 말 들으면 조금 의아하시죠? 매일 밥상에서 먹던 익숙한 조합인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속 아주 중요한 장기인 콩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심지어 모르고 매일 드시다가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흔한 식단 조합이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0대 이순의 어르신은 된장찌개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엔 된장찌개, 점심엔 고등어 조림, 저녁엔 또 된장찌개에 남은 고등어 하나. 그렇게 몇십 년을 드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피로감, 그 다음엔 손발이 자주 붓고 소변 색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병원에서 검사하자마자 의사는 깜짝 놀랍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망가졌습니다. 이순의 어르신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한 번도 몸에 나쁜 걸 먹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입니다. 나이는 60세, 신장내과 전문의로 병원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건강식습관을 알려드리는 강의를 하며 지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이 어떨 땐 건강을 살리지만 어떨 땐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된장찌개 고등어 이 조합은 우리 콩팥에게는 절대 가볍지 않은 한 끼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아침마다 된장찌개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시는 분,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 자주 드시는 분,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콩팥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망가지는 장기라서 느끼지도 못하고 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된장찌개, 왜 나트륨이 문제일까요? 고등어엔 왜 중금속이라는 성분이 있을까요? 그걸 동시에 먹었을 때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여러분의 식탁, 여러분의 몸속 이야기로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일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럼 더더욱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내가 뭘 잘못 먹고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확실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끼가 우리의 콩팥을 살릴 수,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된장찌개 고등어, 이 궁합의 진짜 진실을 알아보러 가시오. 된장찌개는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고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라 몸에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각각만 보면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같은 식사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시작되죠. 된장찌개는 발효식품입니다. 장 건강, 면역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평균 1400에서 1800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한 성인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2000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만 먹어도 거의 하루 권장량이죠. 국물까지 다 드시게 되면 그 이상을 넘깁니다. 게다가 김치, 젓갈, 반찬까지 짜게 먹으면 순식간에 4에서 5000mg까지도 올라갑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전해질이긴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콩팥이 그걸 걸러내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콩팥은 매일 180m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염분을 소변으로 빼내는데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여과기 필터 같은 콩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오래되면 여과기가 막히듯 콩팥도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럼 고등어는 어떤가요? 고등어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많아
혈관 건강에 좋은 생선입니다. 하지만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이라 몸 안에 중금속을 축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메틸수은, 다이옥신, 납 같은 성분이죠. 특히 메틸수은은 우리 몸속에서 잘 배출되지 않고 신장과 간에 축적되며 서서히 독성을 쌓습니다. 이걸 매일 먹는다면 조용히 콩팥을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문제는 된장찌개의 짠 국물과 고등어에 숨어있는 중금속이 동시에 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콩팥은 지금 나트륨을 걸러내라 바쁜데 고등어에 들어있는 중금속까지 걸러야 하니 이중 부담을 받는 셈이죠.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콩팥 기능이 이미 젊을 때보다 20에서 30%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된장찌개, 국물까지 다 먹고 고등어 한 마리 다 드신다고 칩시다. 그럼 나트륨과 메틸수은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 양이 당장 몸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더라도 매일 반복되면 콩팥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단백뇨, 부종, 피로감 같은 증상이 찾아옵니다. 콩팥이 망가졌습니다는 이야기를 그제야 듣게 되는 겁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대사 능력도 낮아져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하나쯤은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짠 음식과 중금속을 매일같이 넣어주면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특히 콩팥은 상처가 나도 아프다는 신호를 안 주기 때문에 뒤늦게 병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80 넘도록 된장찌개랑 생선만 먹고도 멀쩡했어. 나는 아직 아무 이상 없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요, 요즘 식품 환경과 과거는 다릅니다. 지금은 농산물도 수산물도 더 많은 오염물질과 중금속에 노출돼 있고 소금 섭취량도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생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질병 증가 등 예전보다 건강에 불리한 요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먹어도 지금 세대에겐 더 큰 위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된장찌개, 고등어 외에도 콩팥 건강을 망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 생선을 매일 먹는 습관,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습관, 운동 부족, 고혈압 방치, 이 모든 것들이 콩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된장찌개와 고등어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콩팥이 망가지는 신호는 어떻게 올까요? 혹시 지금 내 몸에도 조용히 경고가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어서 콩팥이 보내는 위기 신호들과 실제 병원에 온 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한 생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은 고장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장병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몸은 조용히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그땐 몰랐어요 라는 말만 남게 됩니다. 신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피로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하다. 잠을 많이 잤는데도 몸이 무겁다. 요즘 따라 자꾸 누워있고 싶다. 이런 증상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요. 이게 콩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호르몬도 분비합니다. 이게 망가지면 피로가 찾아옵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색이 진해졌다. 거품이 많아졌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소변을 참기 힘들다. 이런 변화는 콩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특히 단백뇨는 콩팥 기능이 약해졌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단백뇨는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 걸로도 알 수 있죠. 하루에도 수없이 소변을 보는데 그 작은 변화가 신장의 생존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눈이 붓는다. 신발을 신었는데 발등이 불룩하다. 오후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부어 있다. 이런 증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콩팥이 물을 빼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몸 안의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물이 고이고 붓게 되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복부나 폐까지 물이 차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입맛 저하와 메스꺼움 그리고 두통입니다. 입맛이 없고 자꾸 속이 울렁거린다.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자주 든다. 가끔 이유 없는 두통이 생긴다. 이런 증상도 콩팥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몸 안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피에 요독이라는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요독은 위장과 뇌를 자극해서 구역감, 무기력, 두통 등을 유발합니다. 이걸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면 신장 기능은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저희 진료실 환자분이셨던 68세 김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된장찌개와 생선을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과식도 안 하고 운동도 자주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밤마다 화장실을 2번 이상 가게 되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만성 신부전이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생 몸에 좋은 것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그분 식단을 보니 된장찌개, 국물까지 드시고 등푸른 생선을 거의 매일 드시는 식단이었습니다. 콩팥에게는 매일같이 폭탄을 던진 셈이었죠. 그리고 72세의 여성 이순덕 환자분은 손발이 붓고 입맛이 없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소변 검사를 해보니 단백뇨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도 올라 있었습니다. 결국 신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단백질 조절 식단과 투약을 시작하게 됐죠. 이분의 식생활을 분석해보니 된장찌개를 끓일 때 새우젓을 넣고 김치와 함께 고등어 조림까지 드셨습니다. 매 식사마다 염분과 단백질, 중금속이 조합된 것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말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독이었네요. 문제는 이겁니다. 신장병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능이 30에서 40%까지 떨어져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콩팥은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은 바로 짠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첫 번째, 국물은 절대 다 마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된장찌개는 싱겁게, 고등어는 주 1에서 2회만. 세 번째, 충분한 물 섭취로 하루 1.5리터 먹기. 네 번째,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정기적인 신장 검사를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꼭 받아보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건강할 때 예방하는 게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콩팥이 보내는 경고와 실제 환자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여야 안전할까요? 고등어는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좋을까요? 된장찌개와 고등어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이 음식들은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생활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사법과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된장을 줄이세요.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 몇 숟가락 넣으세요? 보통 2~3숟갈 넣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된장 한 큰술에는 약 1000행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2숟갈만 넣어도 2000행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면서 된장찌개를 드시는 방법으로는 된장은 1숟갈 이하로, 무와
양파, 다시마 같은 재료로 감칠맛을 내고 멸치 육수 대신 채소 육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둘째, 국물은 최대한 덜어 먹기. 밥 말아 드시거나 국물까지 싹 비우시는 분들 많죠? 그게 바로 나트륨 폭탄입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국물은 반만 드시고 국물 대신 건더기 중심으로 섭취하며, 이것들도 힘들다면 식탁에 국그릇을 작게 해보십시오. 셋째, 재료를 바꾸십시오. 된장찌개에 고기, 두부, 생선, 해물을 다 넣으면 맛있겠지만 그만큼 염분과 단백질 과잉입니다. 추천 조합으로는 두부, 애호박, 표고버섯, 양파의 조합이 있고, 고기나 생선 없이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끓이거나 된장과 청국장을 1대1 비율로 혼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등어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굽지 말고 찜이나 조림으로 조리하십시오. 고등어를 센 불에 구우면 지방이 산화돼 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탄 부위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죠. 두 번째,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하십시오. 레몬즙이나 식초는 중금속을 일부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주 먹지 말고 간격을 두십시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는 많지만 중금속 축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서 2회 이하로 드시고, 한 끼 분량은 100g 정도로, 생선 섭취 후 다음 날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십시오. 넷째, 어린 생선은 피해 주십시오. 작고 어린 생선일수록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장에 중금속이 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질해서 드셔야 합니다. 음식은 잘 먹으면 약이고 못 먹으면 독입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주, 짜게, 과하게 먹는 거죠. 우리 몸, 특히 콩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느끼지 못할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밥상부터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물 남기기, 생선 자제하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콩팥은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는 음식도 전략적으로 먹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건강하다 믿지 말고 누구에게 어떤 상태일 때 좋은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된장찌개랑 고등어. 우리가 평생 맛있게 먹어왔던 국민 밥상인데 그게 우리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좀 충격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콩팥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신장에 좋은 60세 이상 꼭 필요한 식단 습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된장찌개는 되도록 묽게, 싱겁게 끓이기. 두 번째, 고등어는 주 1회에서 2회 조림 위주로 먹기. 세 번째, 국물은 건더기만 덜어 먹기. 네 번째, 짠 반찬은 소량만,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추가하기. 다섯 번째, 수분 섭취를 잊지 않기. 여섯 번째, 간 보지 말고 간 줄이는 것 실천하기. 일곱 번째, 하루 한 끼는 완전 저염식 구성해보기.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음식을 먹는지, 얼마나 짜게 먹는지, 국물을 남겼는지, 이런 작은 선택이 10년 뒤에 내 몸을 결정합니다. 콩팥은 원래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지면 그건 되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된장찌개는 덜 짜게, 고등어는 적당히, 국물은 남기고, 물을 많이.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가족분들이 오늘도 된장찌개 국물까지 다 드셨나요? 혹시 어르신께서 고등어구이 좋아하신다고 매일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식사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식단, 궁금한 점도 나눠주십시오.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한 끼,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만나겠습니다.